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국 세금 환급의 세계,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 여러분이 찾아 나설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이 숨어 있죠.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미국 세금 환급 청구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잠재적인 세금 혜택, 이걸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자, 핵심만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세금 환급하면 그 원천 징수, 많이 해서 돌려받는 거, 그걸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유는 훨씬 다양하더라고요. 처음 신고할 때 계산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법 해석에 좀 착오가 있었거나,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나중에 나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네? 라든지 아니면 자녀 세액 공제 조건이 됐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된 공제나 세액 공제, 이것도 환급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놓쳤던 항목을 찾아서 이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소급 적용되는 세법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드물지만 IRS 감사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도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환급 청구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이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는 그런 세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과정. 뭐랄까 일종의 재정 권리 찾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하. 네, 그러니까 과거 신고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재정 권리 찾기라. 근데 이렇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게 마냥 기다려주진 않는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던데?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환급 청구 소멸시효, RSED 때문인데요. RSED요. 네, RSED. 일반적으로는 세금 신고 마감일로부터 3년 또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 둘 중에서 더 늦은 날짜까지 환급 청구가 가능해요. 3년 또는 2년 중 더 늦은 날짜? 그렇죠. 예를 들어 2023년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4년 4월 15일이었다. 그러면 보통 2027년 4월 15일까지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기간이 꽤 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환급 가능 금액 결정 규칙, 이른바 룩백 룰에 적용을 받아요. 룩백 룰이요? 그럼 뭔가요? 네, RSED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의 마감 시한이라면 이 룩백 룰은 청구했을 때 과거 얼마 동안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일에 거의 맞춰서 청구한다고 해도 아주 오래전에 낸 세금까지 전부 다 돌려받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시기뿐 아니라 언제 낸 세금인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청구 시점도 중요하고 또 그게 언제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물론 부실 채권이나 무가치 증권 손실 같은 좀 특수한 경우는 7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니까 이건 참고해야겠고요. 그럼 실제로 환급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방법이 궁금한데요. 가장 흔한 방법은 역시 폼 1040-X, 미국 개인소득세 보고서 수정이라는 양식을 쓰는 겁니다. 네, 1040X. 이미 낸 세금 보고서에 소득이라든지 공제, 세액 공제 이런 걸 정정할 때 이걸 쓰는 거죠. 양식 보면 A열에는 원래 신고 내용, B열에는 변경된 금액, 그리고 C열에는 최종 수정액 이걸 적고요. 왜 바꾸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설명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소득세 외에 측정 세금이나 벌금, 이자 같은 것들에 환급이나 경감을 요청할 때는요. 폼 843이라는 별도 양식을 사용합니다. 양식이 다르군요. 843. 네, 상황에 맞는 양식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보적 환급 청구라고 들어보셨나요? Protective Claim. 보적 환급 청구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 결과나 법률 변경처럼 미래가 좀 불확실한 상황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소멸시효, 아까 말씀드린 RSD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환급받을 권리를 보존해두는 절차예요. 미리요. 네, 나중에 상황이 이제 유리하게 확정되면 그때 환급받을 길을 열어두는 거죠. 일종의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보호적 환급 청구라 정말 좀 전략적인데요. 그럼 이렇게 1040-X 같은 수정 신고서를 내면 처리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를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IRS 시스템에 이게 접수되는 데만 최대 3주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최대 16주 혹은 상황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좀 기다림이 필요하죠. 네, IRS 웹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오, 이자까지요? 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이자율이 연 7%였으니까 이게 꽤 쏠쏠할 수도 있죠. 다만 중요한 건 이 이자 소득은 다음에 세금 신고할 때 보고해야 하는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점. 이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이자도 소득이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정 신고를 하면 혹시 좀 IRS의 주목을 더 받게 되거나 감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IRS의 공식 입장은 수정 신고 자체가 자동으로 감사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당연하게도 변경 금액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 소득 대비 공제나 세액공제 비율이 좀 이례적으로 높다거나 아니면 설명이나 증빙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IRS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가능성은 커지겠죠. 그렇겠죠. 결국은 정확성, 그리고 정직성, 또 충분한 증빙 자료,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정확성과 정직성, 증빙.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정보를 받을 권리, 또 IRS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같은 다양한 납세자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세금 환급 딥다이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급은 단순히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류 수정이라든지 놓쳤던 공제나 세액 공제를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권리일 수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멸시효, RSED를 놓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는 신고 마감일 후 3년 또는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날짜까지라는 거였죠. 그렇죠. 주로 폼 1040X로 청구하고 명확한 설명과 증빙은 필수다. 여기까지가 핵심이겠네요. 네. 그래서 평소에 세금 관련 기록들을 잘 관리하시고 과거 신고서를 주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습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이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세금 환급 청구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혹시 세금 외에 여러분의 다른 금융생활 영역에서도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그냥 무관심해서 놓치고 있는 권리나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한 번쯤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